네 박자 라네. 밀양시 최우수상 어메를 불러준 유미미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까 앵콜곡 부르자면서 유미미 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걸 배우시고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미미 양 어메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노래자랑은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앵콜곡 들으면서 노래자랑 일요일 12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 건강한 음식이 있고 볼거리가 참 많은 곳 밀양시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았죠? 네. 잠깐만 좀 앉아 계세요. 할머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지금 일어나면 교회 헌금 시키라고 할 거예요. 자, 네, 박수! 네, 오늘 노래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애쓰셨습니다. 인기상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인기상 두 팀이고요. 먼저 새벽비를 불러준 김다경. 우리 윤수연 언니가 시상을 해줄 거예요. 네, 메달과 함께 80만 원을. 네, 잘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엄마랑 같이 있어요. 인기상 한 번 더. 어젯밤 이야기를 불러주신 신디아 팀. 손태지 씨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너무너무 연습 많이 한 티가 났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잘했어요. 노래자랑 이어서 장려상 발표해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걸 불러주신 김예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혜진 씨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노래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밀양시 우수상 빈소를 부르신 정숙희 씨.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끝까지 이렇게 박수 주시는 우리 밀양심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최우수상 C상은 안병구 밀양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자 라면 밀양시 최우수상 어메를 불러준 유미미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까 앵콜곡 부르자면서 유미미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걸 배우시고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미미양 어메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노래자랑은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앵콜곡 들으면서 노래자랑 일요일 12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안내에 따라서 나가주십시오. 천천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남희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생활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전쟁 계획을 작성했었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본부 군사부 작전기획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임무는 중동지역 작전계획이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차 계엄령 문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동이 된다면 막을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참이나 육군 차원에서 계엄이 발령된다며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엄군 사령관 또는 특전사령관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안 그랬다, 나는 몰랐다, 나는 이거는 하지 않았다, 시키지 않았다. 그들이 군인입니까? 그들이 지휘관입니까? 그들이 사령관입니까? 어떻게 그런 지휘관을 믿고, 그런 참모총장을 믿고, 그런 사령관을 믿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저조차도 무서워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상황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내란이 됐건 반란이 됐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군인이 밝혀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됐다면, 만약 그 사령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됐다면 하기 전에 양심선언을 했어야죠. 끝나고 나서 상황이 잘못되니까 하루도 안 돼서 국군 통수권자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몰랐다. 부대 이동하는 것도 몰랐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이곳저곳 미디어에서 그렇게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 그 사람들을 사령관이라고 지휘관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부대의 장병은 정말 제가 그 부대 장병이었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지휘관이 사성장군이 삼성장군이 그런 말을 미디어 앞에서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정보력도 없고 그 정도 상황 파악도 못하고 국회의사당에 내리는 헬기에서 병력들이 내리는 것을 보고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계획했던 저로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저렇게 오합지졸일 수가 있을까? 훈련 상황에서도 저러진 않을 텐데 실제로 투입 명령을 받은 군의 이동 모습은 오합지졸에 어디 소풍 가는데 가방 질질 끌듯이 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적어도 군인만큼은 자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믿을 것은 군인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자기 살겠다고 미디어에 나오고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안보와 안전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하는 군인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정치군인들입니다. 유사시에 여러분들을 버리고 부하들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을 그러한 지휘관들입니다. 사성장군 아니라 삼성장군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 됐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초년장교 시절에 근무했던 3군단 6.25 전쟁 당시에 3군단은 괴멸되었습니다. 19대 국방장관을 지낸 유재흥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7사단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7사단 괴멸되었습니다. 그 사단장은 진급해서 2군단장으로 보직되었고 2군단 전체가 전멸되었습니다. 또다시 그 사람은 3군단장으로 임명되었고 강원도 현리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되자 부대를 버리고 부대 깃발을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자기 살 길만 찾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안 했다. 그것까지는 시키지 않았다. 하는 그 모습 아무리 군복을 잘 차려입고 멋있게 보이려고 해도 제 눈에는 불륜 현장을 들키자 여관까지는 들어갔지만은 안 했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군인은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게 죽으십시오. 더군다나 지휘관은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그대로 아직 있는데 단 하루도 안 돼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작전 시행 전에 양심 선언을 하건 거부를 하건 사의를 표하건 전역지원서를 냈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계엄령이 떨어진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으실 겁니다. 전쟁을 계획했었고 전쟁을 실시해본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해제되었을까? 그리고 계엄령인데 움직이는 부대 모습은 작전 계획은 정말 대개 작전병이 작성해도 그보다는 꼼꼼하게 착실하게 일사불란하게 작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성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의 작전 계획이 작전 수행 능력이 그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령인데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시한다고요? 그것도 6시간 만에 순수하게 해제된다고요?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나 정치인들은 제2의 계엄령이 있을 것이라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2의 계엄령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 피켓 들고 촛불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노리고 있다고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적의 수장이라면, 제가 북한군의 작전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호의 기회, 21세기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또는 군 수뇌부에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군 지휘관이 국회에 온다고 해도 막을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장군님들께서는, 군인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시시비비는 이러한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조치하여도 됩니다. 라고 막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밝혀내려고 군 장성들을, 사령관을 불러내고 신문하고 질의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포박해서 서울로 압송하고 파면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것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습은 외나무다리에서 두 염소가 뿔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좀 더 비하해서 발언한다면 어지간한 부잣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경비 부르고 CCTV 크고 대문 부수고 담장 넘어뜨려가면서 누가 잘못했나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있는 강도, 도둑들 보고 이제는 다 비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가져가라.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변명만 하기에 바쁜 그 지휘관들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 군인들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어디에 붙어서 한 자리 노리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저는 자신합니다. 90% 이상이 참 군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책에서, 해안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 군인들이 정말 참 군인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한 군인들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자분들께서는 우리 국방은 문제 없는가? 우리의 안보는 문제 없는가? 적은 혹시 우리를 노리지 않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고 홍보하고 우리는 건재하다, 대한민국은 튼튼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방송 매체에 이 사람 저 사람 장군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밑에 댓글로 이 사람이 참군인이다, 멋진 사령관이다, 계속해서 정치군인들 생겨날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송 매체에 나오는 군인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호되게 혼내주십시오. 전쟁을 계획하고 평화 강제 작전을 수행했던 저는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에, 그리고 그렇게 쉽게, 그리고 그렇게 허술하게 계획되고 시행됐다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의 수장이고 적의 작전사령관이면 이러한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천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1만 명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 있습니다. 부대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고위급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면 100% 침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니어도 한국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군 10,000명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천운일런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되새가 보면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알고 있던 북한군이라면 전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10,000명 이상을 파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쟁 연습을 한 군인과 하지 않은 군인은 게임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고 2차 계엄령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있어도 불응하겠다. 1950년 6월 25일 비상체제가 해제되자마자 전장병 2분의 1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북한군이 전면전이건 국지전이건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계엄령이 떨어지고 진돗개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하부대 지휘관이 또는 상급 지휘관이 따라야 돼 말아야 돼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엄령을 걸어 놓았다가 풀어놔서 다시는 비상 소집 대기가 작전 준비 태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조성 작전을 이미 북한이 만들어 놓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등줄 뒤에 소름이 쫙 끼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군 사령관이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면 또 나만의 누군가 커넥션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국방장관은 그렇게 허술하게 계엄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척하다가 취소를 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시에 준하는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2차 계엄은 절대 없다가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계엄자만 되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 흔들려서 자기 본분을 다하여야 하는 군인들마저 흔들어 놓는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적어도 군인들만큼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참 군인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흔들려고 해도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국민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입니다. 군인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군인들을 흔들어 놓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상황은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2차 계엄령 문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군은 전시를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군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려 들어왔을 때 제2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라는 그 말로 지시체계, 행정체계, 정부의 모든 것을 마비하고 국방체계를 흔들어 놓는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냅시다.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뉴욕 공파도 다시의
저의 본분을 찾아서 골프 유튜버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